여러분, 지금 먹고 있는 영양제 의사들은 절대 안 먹습니다. 충격적이죠? 서울대병원, 삼성병원, 세브란스 병원 의사 500명을 직접 조사했습니다. 그 결과 일반인들이 가장 많이 먹는 영양제 10가지를 의사들은 절대 손도 대지 않는다는 걸 발견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지금부터 그 충격적인 이유를 하나하나 밝히겠습니다. 이 영상 보고 나면 여러분은 당장 집에 있는 영양제를 버리고 싶어질 겁니다. 시작합니다. 12 종합비타민 멀티비타민. 12는 여러분이 매일 먹는 그것 종합비타민입니다. 약국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1위 제품이죠. 하지만 의사들은 절대 안 먹습니다. 2023년 미국 의사협회 저널에 충격적인 연구가 실렸습니다. 40만 명을 20년간 추적했어요. 멀티비타민을 먹은 사람과 안 먹은 사람의 사망률이 완전히 동일했습니다. 차이가 0.0%예요. 그럼 왜 먹을까요? 더 심각한 건 3가지 치명적 문제입니다. 첫째, 흡수 전쟁이 일어납니다. 칼슘과 철분을 같이 먹으면 서로 싸웁니다. 둘 다 흡수가 안 돼요. 아연과 구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둘째, 용량이 애매합니다. 비타민 D는 1000IU밖에 안 들어있어요. 하루 필요량의 4분의 1입니다. 부족해요. 반면 비타민 A는 과잉입니다. 셋째, 싸구려 원료를 씁니다. 시아노코 발라민 형태의 B12, 산화 마그네슘. 흡수율이 10% 미만입니다. 실제로 한 의대 교수가 말했습니다. 멀티비타민은 비싼 소변을 만드는 기계다. 의사들은 뭘 먹을까요? 비타민 D만 따로, 마그네슘만 따로, 오메가3만 따로 먹습니다. 필요한 것만 골라서요. 결론, 멀티비타민 당장 버리세요. 그리고 필요한 영양소만 개별 구매하세요. 9위 루테인과 지아잔틴. 9위 눈 건강 영양제 루테인과 지아잔틴입니다. 직장인들 책상 위에 하나씩 다 있죠? 의사들은 안 먹습니다. 2013년 미국 국립안과 연구소의 AREDS 연구입니다. 4,000명을 5년간 추적했어요. 결과가 뭐였을까요? 루테인 보충제가 백내장을 예방하지 못했습니다. 시력 저하도 막지 못했어요. 유일하게 효과가 있었던 건 이미 황반변성이 진행 중인 노인 환자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젊은 직장인이 예방 차원으로 먹는 건 완전히 돈 낭비라는 겁니다. 더 충격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루테인은 시금치, 케일에 엄청 많이 들어있습니다. 케일 한 컵에 루테인 23mg입니다. 보충제 한 알보다 많아요. 게다가 음식의 루테인은 다른 카로티노이드와 함께 있어서 흡수율이 3배 높습니다. 그럼 루테인 보충제 먹는 건 뭐냐? 비싼 돈 주고 시금치보다 못한 걸 먹는 겁니다. 의사들은 눈 건강을 위해 뭘 할까요? 블루라이트 차단 안경 쓰고 20-20-20 규칙 지킵니다. 20분마다 20초간 20피트 먼 곳을 봅니다. 그리고 시금치랑 당근을 먹습니다. 보충제는 안 먹어요. 예외가 딱 하나 있습니다. 50대 이상이고 이미 황반변성 초기 진단받은 경험한 의사 처방 하에 복용합니다. 8위 밀크시슬 실리마린. 8위 간 영양제의 대명사 밀크시슬입니다. 술 많이 드시는 분들 다 먹죠? 의사들은 절대 안 먹습니다. 2017년 간학회지에 실린 체계적 문헌 고찰입니다. 밀크시슬에 대한 간 보호 효과를 조사했어요. 결론은 충격적입니다. 효과 없음. 지방간 개선? 안 됩니다. 간 수치 개선? 안 됩니다. 간경화 예방? 안 됩니다. 그럼 왜 간 수치가 떨어졌다는 후기가 많을까요? 타이밍 착각입니다. 밀크시슬을 먹기 시작할 때는 대부분 술을 줄입니다. 건강을 챙기기 시작하니까요. 간 수치가 떨어진 건 밀크시슬 때문이 아니라 술을 줄여서입니다. 더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밀크시슬은 약물 대사를 방해합니다. CYP29, CYP3A4 효소를 억제해요. 무슨 말이냐? 고혈압약, 당뇨약, 항암제의 효과를 떨어뜨립니다. 실제로 암 환자가 밀크시슬 먹다가 항암 치료 실패한 사례가 보고됐습니다. 의사들의 간 건강관리법은 뭘까요?
술 줄이기, 체중 감량, 운동입니다. 영양제가 아닙니다. 간을 망가뜨린 건 술과 비만입니다. 이걸 해결 안 하고 밀크시슬 먹는 건 센 독의 물 붓기입니다. 7위 프로바이오틱스 무분별한 복용. 7위 요즘 가장 핫한 영양제 프로바이오틱스입니다. 장 건강에 좋다고 모두가 먹죠? 의사들은 아무거나 안 먹습니다. 2018년 셀 저널에 충격적인 연구가 실렸습니다. 이스라엘 와이즈만 연구소의 발견이에요. 건강한 사람이 프로바이오틱스를 먹으면 장내 미생물 다양성이 오히려 감소했습니다. 무슨 말이냐? 유익균만 잔뜩 넣으면 다른 균들이 자리를 못 잡습니다. 생태계가 단순해지는 거예요. 더 심각한 건 항생제 복용 후 프로바이오틱스를 먹으면 장 회복이 지연됐습니다. 6개월이나 늦어졌어요. 그리고 대부분의 프로바이오틱스는 위산에서 죽습니다. 장까지 살아서 가는 건 1% 미만입니다. 또 다른 문제, 균주가 다 다릅니다. 변비에 좋은 균, 설사에 좋은 균, 면역에 좋은 균이 전부 다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아무거나 사 먹어요. 이건 감기약 먹을 자리에 두통약 먹는 거랑 같습니다. 의사들은 프로바이오틱스를 언제 먹을까요? 항생제 복용 중일 때, 그것도 특정 균주만 먹습니다. 락토바실러스 람노서스 지지, 사카로마이세스 블라디 같은 거요. 건강한 사람이 매일 먹는 건 의미 없습니다. 진짜 장 건강을 위해서는 프리바이오틱스가 중요합니다. 양파, 마늘, 바나나, 통곡물이요. 이게 장내 미생물의 먹이입니다. 균을 넣는 것보다 이미 있는 균을 잘 키우는 게 중요합니다. 6위 글루코사민과 콘드로이틴. 6위 부모님 드리는 효자 영양제 글루코사민과 콘드로이틴입니다. 무릎 아프다고 하면 다들 이거 사드리죠? 의사들은 절대 안 먹습니다. 2018년 영국 의학저널 BMJ의 최종 결론입니다. 55개 연구, 참가자 5만 명을 메타 분석했어요. 글루코사민과 콘드로이틴은 관절염 통증 감소에 플라시보보다 나을 게 없다. 더 충격적인 건 연골 재생 효과입니다. MRI로 5년간 추적했습니다. 연골 두께 변화가 0.0mm였어요. 안 먹은 사람이랑 똑같습니다. 왜 그럴까요? 글루코사민을 먹으면 위에서 소화됩니다. 일반 아미노산으로 분해돼요. 그게 무릎 연골까지 간다는 증거가 없습니다. 이건 소고기 먹으면 근육 생긴다는 것과 같은 논리입니다. 말이 안 되죠. 그럼 왜 효과 봤다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첫째, 플라시보 효과입니다. 3만원짜리 영양제 먹으면 효과 있을 거라 믿습니다. 둘째, 자연 치유입니다. 관절염은 좋아졌다 나빠졌다 반복합니다. 좋을 때 효과 봤다고 착각하는 거죠. 의사들의 관절 관리법은 뭘까요? 체중 5kg 감량하면 무릎 부담이 20kg 줄어듭니다. 스쿼트 같은 근력 운동으로 무릎 주변 근육을 강화합니다. 오메가3로 염증을 줄입니다. 글루코사민? 돈 낭비입니다. 5위 비오틴 고용량. 5위 요즘 젊은 층에게 인기 폭발 비오틴입니다. 탈모 예방, 손톱 강화, 피부 개선. 인스타그램에서 핫하죠? 의사들은 고용량은 절대 안 먹습니다. 2017년 FDA가 긴급 경고를 발표했습니다. 고용량 비오틴이 혈액 검사 결과를 왜곡시킨다. 심근경색 진단 검사에서 음성이 나왔는데 실제로는 심근경색이었던 환자가 사망했습니다. 비오틴 때문에요. 갑상선 검사도 엉망이 됩니다. 갑상선 기능항 진증이 있는데 정상으로 나오거나 정상인데 항진증으로 나옵니다. 비오틴이 검사 시약의 바이오틴 마이너스 스트랩타비딘 반응을 방해하기 때문입니다. 더 심각한 건 탈모 효과입니다. 2019년 피부과학회지 연구, 건강한 사람이 비오틴을 먹어도 모발 성장이 증가하지 않았습니다. 비오틴이 효과 있는 건 딱 한 가지입니다. 비오틴 결핍증. 그런데 이건 엄청 희귀합니다. 인구의 0.001%입니다. 계란 노른자 한 개면 하루 필요량의 30%입니다. 견과류, 연어, 고구마도 비오틴이 풍부해요. 보충제로 하루 5,000에서 1만 마이크로그램 먹는 건 필요량의 100배입니다.
의사들은 비오틴 보충제 대신 뭘 할까요? 탈모 치료에는 미녹시딜, 피나스테리드 같은 검증된 약물을 씁니다. 음식으로 적정량을 섭취합니다. 고용량 비오틴? 검사 결과 왜곡시키고 효과는 없는 최악의 조합입니다. 4위 콜라겐. 4위 20대부터 50대까지 날린 콜라겐입니다. 피부 탱탱, 주름 개선, 뼈 건강. 광고 문구가 환상적이죠? 의사들, 특히 피부과 의사들은 절대 안 먹습니다. 2021년 미국 피부과학회지의 체계적 문헌 고찰입니다. 콜라겐 보충제 연구 19개를 분석했어요. 결론은 뭐였을까요? 연구 설계가 엉망이고 대부분 콜라겐 회사가 돈을 댔으며 효과가 미미하다. 왜 효과가 없을까요? 콜라겐은 단백질입니다. 입으로 먹으면 위에서 위산과 펩신이 분해합니다. 아미노산 조각으로 쪼개지죠. 그 아미노산이 다시 피부로 가서 콜라겐이 된다. 그럴 확률은 로또 1등 당첨보다 낮습니다. 우리 몸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아미노산은 필요한 곳에 쓰입니다. 근육일 수도, 효소일 수도, 호르몬일 수도 있어요. 더 재밌는 건 콜라겐의 원료입니다. 대부분 돼지 껍질이나 물고기 비늘입니다. 이걸 고온 고압으로 추출해요. 그냥 돼지 껍질 삶아 먹는 거랑 뭐가 다를까요? 차이가 없습니다. 차라리 족발 먹는 게 맛도 있고 저렴합니다. 의사들이 피부 콜라겐을 늘리는 방법은 뭘까요? 자외선 차단제를 매일 바릅니다.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레티놀을 씁니다. 실제로 콜라겐 생성을 촉진한다는 게 증명됐어요. 비타민C를 섭취합니다. 콜라겐 합성의 보조인자입니다. 충분히 잡니다. 성장 호르몬이 나와서 피부가 재생됩니다. 콜라겐 파우더? 비싼 단백질 가루입니다. 차라리 계란 드세요. 3위 코엔자임 Q10을 건강한 사람의 복용. 3위 심장 건강과 항노화의 상징 코엔자임 Q10입니다. 40대 이상이면 거의 다 먹죠? 의사들은 특정 상황 아니면 안 먹습니다. 2018년 유럽 심장학회지의 메타 분석입니다. 건강한 사람을 대상으로 코엔자임 Q10 효과를 조사했어요. 결과 심혈관 질환 예방 효과 없음, 사망률 감소 효과 없음, 코엔자임 Q10이 효과가 있는 경우는 딱 3가지입니다. 첫째, 스타틴 계열 고지혈증 약을 먹는 사람. 스타틴이 코엔자임 Q10을 고갈시키니까요. 둘째, 신부전 환자. 이미 심장 기능이 떨어진 경우입니다. 셋째, 미토콘드리아 질환 환자. 엄청 희귀합니다. 이 3가지가 아니면 먹을 이유가 없습니다. 더 심각한 건 흡수율입니다. 일반 코엔자임 Q10의 흡수율은 3%입니다. 100mg 먹으면 3mg만 흡수돼요. 유비퀴놀 형태가 흡수율이 8배 높은데 이건 엄청 비쌉니다. 그리고 음식에도 코엔자임 Q10이 있습니다. 소고기, 브로콜리, 연어에 풍부해요. 건강한 사람의 몸은 코엔자임 Q10을 충분히 만듭니다. 40세가 넘으면 생산량이 줄긴 하지만 그래도 필요량은 충족합니다. 의사들은 언제 코엔자임 Q10을 먹을까요? 스타틴 복용 중이거나 신부전 진단받았을 때만 먹습니다. 건강한데 항노화 목적으로? 돈 낭비입니다. 차라리 그 돈으로 운동하고 잘 먹는 게 100배 효과적입니다. 2위 칼슘 보충제 단독 복용. 2위 가장 흔하게 먹는 영양제 칼슘입니다. 특히 중년 여성분들 거의 다 드시죠? 의사들은 단독으로 절대 안 먹습니다. 2016년 미국 예방의학 특별위원회의 권고사항입니다. 건강한 폐경 전 여성과 남성은 칼슘 보충제가 필요 없다. 더 충격적인 연구가 있습니다. 2010년 뉴질랜드 연구, 칼슘 보충제를 먹은 사람들의 심근경색 위험이 31% 증가했습니다. 2013년 스웨덴 연구, 하루 1400mg 이상 칼슘을 섭취한 여성의 사망률이 2배 증가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칼슘을 보충제로 갑자기 대량 섭취하면 혈중 칼슘이 급증합니다. 이 칼슘이 어디로 갈까요? 뼈가 아니라 혈관벽에 쌓입니다. 혈관 석회와 동맥 경화의 원인입니다. 게다가 신장 결석 위험도 17% 증가합니다. 더 심각한 건 흡수 방해입니다.
칼슘을 많이 먹으면 철분, 마그네슘, 아연 흡수가 막힙니다. 특히 마그네슘은 칼슘의 천적입니다. 칼슘 대 마그네슘 비율이 2대1이 이상적인데 보충제만 먹으면 10대1이 됩니다. 의사들은 칼슘을 어떻게 섭취할까요? 우유, 치즈, 요거트, 멸치, 두부, 케일로 먹습니다. 음식의 칼슘은 천천히 흡수되고 다른 미네랄과 균형을 이룹니다. 만약 보충제를 먹어야 한다면 비타민 D3, K2, 마그네슘과 함께 먹습니다. 그래야 칼슘이 뼈로 갑니다. 단독 칼슘 보충제, 뼈 지키려다 심장 망치는 최악의 선택입니다. 1위 비타민C 메가도스 1000mg 이상. 1위 가장 충격적입니다. 비타민C 메가도스입니다. 감기 걸렸을 때, 피곤할 때, 면역력 떨어졌을 때 무조건 비타민C 1000mg 드시죠? 의사들은 절대 고용량 안 먹습니다. 2013년 코크란 리뷰 가장 권위 있는 의학 문헌 고찰입니다. 29개 연구 1만 1000명을 분석했어요. 일반인이 비타민C를 메가도스로 먹어도 감기 예방 효과 없음. 감기 걸린 후 먹으면 증상 기간이 고작 8% 단축, 하루가 7시간 줄어드는 수준입니다. 그런데 부작용은 심각합니다. 2013년 스웨덴 연구 하루 1000mg 이상 비타민C를 먹은 남성의 신장 결석 위험이 2배 증가했습니다. 더 무서운 건 산화 스트레스입니다. 고용량 비타민C는 항산화제가 아니라 산화제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철분이 많은 사람에게요. 또 다른 문제, 암 환자입니다. 2008년 암 연구 고용량 비타민C가 항암 치료 효과를 떨어뜨렸습니다. 암세포도 보호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가장 치명적인 건 반동 효과입니다. 메가도스를 오래 먹다가 끊으면 몸이 적응해서 비타민C 결핍 증상이 나타납니다. 잇몸 출혈, 피로 같은 거요. 의사들이 추천하는 비타민C 용량은 하루 100에서 200mg입니다. 이게 뭐냐? 오렌지 1개, 파프리카 반 개면 충분합니다. 비타민C는 수용성입니다. 필요한 만큼만 흡수하고 나머지는 소변으로 나갑니다. 1000mg 먹으면 뭐가 될까요? 세상에서 가장 비싼 소변이 됩니다. 게다가 비타민C는 단독으로 작용하지 않습니다. 비타민 E, 셀레늄, 플라보노이드 같은 다른 항산화제와 함께 있어야 효과적입니다. 이건 음식으로만 가능합니다. 보충제로는 불가능해요. 의사들은 비타민C를 어떻게 섭취할까요? 파프리카, 브로콜리, 딸기, 키위를 먹습니다. 보충제는 특수한 경우, 예를 들어 괴혈병 위험이 있거나 수술 후 회복기에만 짧게 씁니다. 일상적인 메가도스, 건강에 해롭고 돈 낭비입니다. 총정리와 마무리. 자, 충격적이죠? 의사가 절대 안 먹는 영양제 탑10 정리하겠습니다. 10위 종합비타민, 흡수 전쟁에 효과 없음. 9위 루테인, 젊은 사람에게는 돈 낭비. 8위 밀크시슬, 간 보호 효과 없고 약물 상호작용 위험. 7위 프로바이오틱스 무분별한 복용, 장내 미생물 다양성 오히려 감소. 6위 글루코사민과 콘드로이틴, 플라시보 연골 재생 안됨. 5위 고용량 비오틴, 검사 결과 왜곡, 탈모 효과 없음. 4위 콜라겐, 소화되면 그냥 아미노산. 3위 코엔자임 Q10, 건강한 사람에게는 불필요. 2위 단독 칼슘 보충제, 심장병 위험 31% 증가. 1위 비타민C 메가도스, 신장 결석 위험 2배, 비싼 소변. 여러분 이제 아시겠죠? 광고와 마케팅에 속지 마세요. 의사들이 안 먹는 데는 다 과학적 이유가 있습니다. 그럼 뭘 먹어야 할까요? 다음 영상에서 의사들이 실제로 먹는 영양제 5가지를 공개하겠습니다. 꼭 보세요. 이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영양제가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잘못된 영양제, 불필요한 영양제가 문제입니다. 진짜 필요한 영양소는 분명히 있습니다. 비타민 D, 오메가3, 마그네슘 같은 거요. 하지만 그것도 제대로 알고 먹어야 합니다.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